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선생님께서 또 시청자분들께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예, 있다고 하셔서 13년 가까이 점을 보다 보니까 네. 느낀 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원고를 좀 정리를 해갖고 천재가 아닌 관계로 조금 보고할게요.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배신하는 법이다. 아무도 믿지 마라. 사람을 믿으려거든 아싸리 개를 믿어라예요. 네. 오랜 세월 그 사람들의 이제 점사를 보고 제가 지냈잖아요. 네. 그 인생 상담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간의 그 배신으로 인해 가지고 좌절하고 괴로워하면서 마음속 깊숙이 상처받아 갖고 울면서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많아요. 펑펑 울어대기 때문에 여기 크리넥스가 항상 이렇게 밑에 잔뜩 있는 겁니다. 네. 그런 걸 많이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요, 사랑하는 뭐 남녀간나 부부간의 그 배신은요, 애정이 상실이 되거나 또는 새로 이 어떤 그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생기는 경우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뭐 부부간이 그래서 깨지면 불륜으로 인해 깨지는 것이고, 연애하는 커플 같은 경우는 뭐 양다리 연애 같은 거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이별을 하는 거니까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이 배신의 범주에 들지는 않아요. 네. 그거 이외에 어떤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 배신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 형태의 인간관계가 존재하는데 네. 배신의 가장 큰 공통점 내지 특징은요, 멀리 있는 사람이 배신을 때린다는 게 아닙니다. 네. 가장 가까이에 있고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한다는 것이에요. 옛말에 그 어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거와 마찬가지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당신의 약점을 또 비리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배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단적인 예를 뭐 몇 가지를 제가 예를 정리를 해봤어요. 네. 지금 논란의 대상이고 지금 구치소에 수감되어 계신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네. 자신이 가장 믿었고 신뢰했던 법무부 장관도 시켰고 당대표도 시켰던 한동훈의 배신으로 탄핵안이 가결된 거는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네. 탄핵안 가결에 동참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그 비참하고 참담한 형국에 이르게 되었죠. 네. 검찰 재직 시부터 대통령 취임 이후까지 가장 아끼고 챙겨줬던 한동훈으로부터 뒤통수를 맞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현재 탄핵돼 갖고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 박정희 대통령 아시죠? 네. 그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 경제 부흥을 이루고 해갖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못 살던 나라를 이렇게까지 일으켜 세우신 영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고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도 자신의 신복인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총애에 의해서 피격돼서 사망하시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중정부장 김재규는 고 박정희 대통령의 같은 고향 후배예요. 구미 선산. 예? 그런 그 관계로 인해 갖고 또 육사 2기 동기생입니다. 나이 차이는 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군단장, 건설부 장관, 한국비료 사장, 예? 그 다음에 유정의 국회의원, 그 다음에 나중에 결국에는 가장 요직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정보부 부장에 임명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집권 기간 내내 어떤 온갖 혜택을 받은 김재규가 1979년 10월 26일 밤에 회식 자리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향해 총구를 겨눴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배신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그리고 세 번째, 로마 공화국의 집정관이었던 율리우스 케사르, 다른 말로 시저라고 하죠. 네. 그 시저와 브루투스의 배신인데, 그 시저 케사르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주사위는 던져졌다. 네. 그리고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와 같은 명언으로 유명해요. 네. 그런 케사르가 내전에서 승리하고 권력을 갖다가 독점을 해갖고 네. 로마 공화정 체제에 대한 개혁에 착수를 했어요. 그런데 그가 가장 믿었던 친구인 브루투스에게 암살을 당했습니다. 역사에 나오죠. 이때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뭘까요? 어떤 말이죠? 브루투스 너마저도 가장 믿었다 이겁니다. 네. 죽어가면서 남긴 유명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이건 아마 시청자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저 굉장히 젊었을 때 쇼킹했던 어떤 뉴스였는데, 지난 1987년 4월에 투신 고층 건물에서 투신해갖고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고 박건석 범양상선 회장의 사건이에요. 네. 뭐냐 하면
그때 해운업계의 아주 선두주자였던 범양상선이라는 회사의 회장 박건석 씨가 자신이 키웠던 창업공신 내지는 창업 멤버인 한상현 사장의 투서와, 그러니까 국세청에 투서한 거예요. 네. 와 배신으로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시달리게 된 거예요. 네. 그 배신감에 떨다가 10층에서 다이빙을 하셔갖고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이겁니다. 제가 오늘 이런 예를 드린 건 뭐냐 하면 배신은 가장 가까운 데서 이루어집니다. 역사적으로 신복에 의해서 살해당한 군주도 많았고 네.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누구한테 배신당했어요? 한동훈이한테 당했죠.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그가 기업인이든 정치인이든 직업과 상관없이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배신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한 번 배신한 인간은 버리세요. 한 번 배신한 인간은 또 배신합니다. 제가 이 무속세계에 들어서서도 무당한테도 그런 걸 느꼈어요. 이건 뭐 같이 일을 하는 무당한테도. 이건 뭐 공식인가요, 선생님? 예, 뒤통수를 치는데 한 번은 용서했는데 두 번째 뒤통수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이 개 XX 하면서 치를 떠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무속세계도 그렇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또 주제가 선생님께서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하셔서 영상으로 한번 담아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주제인가요? 전사를 꾸준히 계속 보면서 저도 네. 사람인지라 느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걸 좀 나름대로 조금 내용이 길어서 원고를 정리를 해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좀 보고 읽더라도 욕하지 마십시오. 네. 아, 욕하시고 싶으면 욕하세요. 네. 사람의 인성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 네. 한 번 뭐뭐한 시기는 영원한 뭐뭐한 시기다. 네. 제가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13년 가까이 상담을 하면서 느낀 것은요, 여러 형태의 그 인간관계에서 많은 분들이 네. 상대방의 그 더러운 인성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로 인해서 멘붕이 오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저한테 찾아와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면서 많이 웁니다. 네. 예. 그런데 여기에서 인간관계는 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있고 부부 관계도 있고 며느리 시어머니 간의 고부 간의 관계, 사제지간, 교우 관계, 직장 내의 상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연인 간의 관계, 뭐 장인 장모와 사이의 관계 등 모든 인간 관계를 총망라하는 개념이에요. 근데 사람은 말입니다,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네. 무슨 자연인처럼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일생 동안 고립돼서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싫든 좋든 간에 여러 형태의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평생 동안. 네. 그런데 여기에서 인성이 더러운 사람과 엮이게 되면은 그 생활과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져 갖고 파멸에 이를 수도 있고, 네. 이게 심한 경우에는 그 정신적 고통을 이기지 못해 갖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옛말에 이르기를요, 개꼬리를 땅에다 묻었다가 3년 있다가 파내도 그것은 결코 속꼬리가 되지 않고 그대로 개꼬리랍니다. 개꼬리를 땅에다 묻었다가 3년 있다 파갖고요, 보면 그게 속꼬리로 둔갑을 안 해요. 네. 이 말은요, 결국 사람의 인성은 안 변한다는 얘기거든요. 다른 말로는 또 3살 벌어 80까지 간다고. 어릴 때 고약한 새끼는 나이 들어서 늙어도 나이 쳐들어갖고 늙어도 똑같아요. 네. 그래서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긴 세월이 흘러도 사람의 그 인성은요, 타고난 그 인성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가리키는 이야기죠. 그렇죠. 본인이 예전에요, 그 전에 그 대학 입시할 때 그 수험 그 가이드 책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읽은 게 하나 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걸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네. 어느 고등학교의 졸업 시즌이 다가온 그 시즌에 친한 동창생 4명이 졸업을 얼마 앞둔 시점에서 학교 앞 분식집에 밀린 외상값을 갖고 고민을 하고 있었대요. 네. 이 글을 올린 사람은 어떤 유명한 만화가였어요. 네. 그런데 이 4명의 의견이 뭐였냐면, 한 친구는 떼먹고 도망가자는 친구가 있었대요. 네. 그 친구는 나중에 커서 사기꾼이 됐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친한 여자친구들한테 돈을 좀 대신 갚아달라고 했대요, 한 친구는. 근데 얘는 커갖고 제비족이 됐대요. 그리고 너희들 그러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난리를 쳤던 친구가 있었는데 나중에 검사가 됐답니다. 그리고 그 검사 이름이 여기 돼갖고 보니까 지검장까지 하고 퇴임을 하셨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커갖고. 그런데 그거를 들으면서 우왕좌왕해갖고 이렇게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의견을 개진을 못했던 자기는 네. 커서 만화가가 됐대요. 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사람의 인성은 나이가 들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하나의 이야기죠. 포악한 성격의 남편이요, 세월이 흘러서 지나가면 개가천선해가지고 사람이 바뀔까 기대하시는 아내들도 많아요. 여기 와서 그렇게 하고 울어요. 그리고 낭비벽이 심하고 가정살림에 멸치 똥만큼도 관심이 없는 와이프 때문에 소가리를 하는 남편분도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언제나 사람이 돼갖고 좀 착실한 아내가 될까 하고 찾아오시는데, 그렇게 기다리고 마음고생하시고 사시는 남편분들도 있고 이제 하다 이겁니다. 네. 세월 낭비하지 마시고요, 일찌감치 냉수 먹고 속 차리시고 새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이혼하세요. 안 바뀌어요, 사람은. 네. 예, 한 살이도 더 먹어서 늙기 전에 네. 3자가 4자로 넘어가기 전에 4자가 5자로, 나이가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늙으면 재혼할 수 있는 폭도 좁아지니까 일찌감치 던져버리시고 새 출발하세요. 어려서부터 부모 말 안 듣고 비행을 일삼고 속썩이는 자손은요, 10중 8구는 나이 들어서도 인간구실 못하고 네. 백발이 허옇게 돼갖고 지가 이제 늙어갖고 백발이 허옇게 되면 노모나 노부는 더 늙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도 늙은 부모의 속을 썩이더라 이겁니다. 이건 제 인척 중에 있어요. 장군 아들 하나 있는데 네. 평생 속썩이고 늙은 노모한테 돈 타 쓰고, 이거 실제 제가 옆에서 경험을 한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늙었다고 그래서 나이 들었다고 철 안 납니다. 어려서 싸가지 없는 인간은 늙어도 사람 구실 못해요. 사람의 인성은요, 절대로 안 변합니다. 어려서 착한 사람은 늙어서도 착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어려서 악독한 인간은 나이가 들면 착해지기는커녕 더 악독해집니다. 사람의 인성은요,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성공을 해갖고 재벌이 되든 장관, 차관이 되든 국회의원이 되든 심한 경우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이 되어도 절대로 악한 놈은 착해지지 않습니다. 심성이 악한 자가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을 하잖아요.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하는 공공의 적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은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여러 사람을 파멸에 이르게 하고 힘들게 해요. 여러분, 사람의 인성은 말입니다, 관뚜껑이 닫힐 때까지, 관뚜껑에 못 박힐 때까지 안 변합니다. 주변에 인성이 악한 사람들로 인해 갖고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그 인간관계를 하루빨리 정리하셔 갖고 여러분의 삶에서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인성 더러운 인간들 버리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영상을 찍어볼까요? 간단하게 원고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착하게 살지 마세요예요. 착하게 산다고 복 받는 것은 아닙니다. 착하지 마세요. 네. 착각하지 마세요예요. 착하다고 복 받는다고 말이 헛나왔네요. 우리는 흔히 나쁜 짓 안 하고 착하게 살아왔는데, 경제적으로도 내가 항상 궁핍하고 남에게 심지어 가족에게까지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고 회의감을 느끼고 찾아오는 분들을 실제로 이 점사를 통해서 많이 겪어요. 네. 예? 그런 분들이 힘들어서 이 점집을 많이 찾아온다 이겁니다.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네. 이게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착한 거하고 지혜롭고 현명한 거하고는 틀리거든요. 네. 저도요, 개인적인 얘기 좀 할게요. 네. 육두문자 한 번만 써도 돼요? 네. 아니 씨발 무슨 불쌍한 마음에, 안쓰러운 마음에 잘해주죠, 손님들도. 네. 어떤 경우는 뭐 돈도 안 받고 내 초도 켜주고 뭐 그럴 때도 많아요. 예? 네. 그래서 어떻게 되나, 초 켜갖고 인생 안 바뀐다고 그랬습니다. 그거 다 또 촉값 받아 처먹으려고 하는 짓이고, 초 켜서 인생 바뀔 것 같으면 내 초 10개 시키고 다니죠. 예? 네. 근데 초를 켜놓으면 그 집 구석이 어떻게 되는지가 보여요. 안 좋은 일 있을 때 초가 녹아내리고 울고 팍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예? 네. 근데 어떤 경우는 내가 저기 그런 얘기 솔직하게 하면 기가 막혀서 손님들이 웃어요. 네. 근데 잘해주면 끝없이 지 잘해주길 바라고 지 권리인 줄 알아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맞아요. 하물며 신을 모시고 산다는 저도 그런 배신감을 느껴요. 네. 근데 그 착하다는 거는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 거절을 못하는 마음 때문에 남의 빚버짐을 씁니다. 네. 흔한 예로. 그리고 그래서 그 빚을 떠안아 갖고 파산하는 경우도 있고, 돈 좀 나 빌려줘 급해 그러면 차용증 안 받고 돈 빌려줬다가 돈 꺼주고 돈도 못 받고 바보 되고 병신 돼요. 네. 예? 등신 된다고요. 예? 그리고 직장에서도
진짜 남이 안 하려고 하는 힘든 일, 야근까지 해가면서 다 하고 굳은 일 돈 많다서 다 처리해요. 그런데 승진의 몫은 누굽니까? 이거잖아. 그렇죠. 예? 딸랑딸랑 만두 잘 빚는 사람들이 승진은 꿰차고 나간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노력한 자기 자신은 지쳐갖고 만신창이가 돼갖고요. 정작 승진의 혜택은 다른 사람이 채간다고요. 예? 착함하고 이 선량함과 현명함이 절대로 같은 말이 아니에요. 착한 사람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냉정하고 독하고 모질지가 못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절을 못하고 남한테 밟히는 겁니다. 예? 여기 와서 많은 사람들이 울어요. 난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그래요. 착하게 살지 마세요. 그러면 이러고 쳐다봐요. 나 미친 사람 아닌가 하고. 네. 신을 모신다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나도 내 천성을 갖다 못 버려갖고 악하게 해보고 싶어도 그게 안 돼요. 솔직히. 그래서 내 자신도 내 가슴을 젖뜯을 때가 있어요. 네. 나라고 돈 싫겠어요? 돈 좋아요. 근데 그래 저 사람 안 됐으니까 사정이 그러니까. 근데 나도 맨날 느끼는 게 이건데 성공하고 싶다면요. 착함을 갖다가 쓰레기통에다가 던져버리시고 독해지고 강해지십시오. 우리가 흔히 전래동화인 그 어떤 흥분울부정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데서나 아니면 콩치파치전에서 배운 소위 말하는 권성징악적인 뭐 착하게 살면 끝에 가서 복 받는다 이런 거는요 현실에선 존재하지 않아요. 착한 사람은 냉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절을 못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다 받는 겁니다. 착한 사람은요 경쟁에서 뒤처지고요. 사업의 어떤 성취도 남에게 다 뒤통수 맞고 빼앗깁니다. 네. 소위 죽 서서 개 준다고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고요. 권력도요. 모질고 악랄한 사람이 손에 거머쥐는 것입니다. 그게 슬픈 현실이에요.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 이야기를 듣고 많은 생각을 하실 거예요. 권력도 악한 자가 지는 거예요. 손에. 네. 현실에서 모렴치하고 얼굴에 방탄철파를 깔은 자들이 득세하고요. 잘 먹고 잘 산다 이겁니다. 마음이 약해서 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요. 손해만 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를 갚겠습니다. 이런 말에 입에 발린 그런 소리를 듣고 마음의 위안을 얻고 만족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 착한 사람들의 슬픈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타적 마음과 배려하는 마음이 기본이 되는 그 착함은요. 타인의 성공에 있어서 하나의 희생물이고 초석이 될 뿐이에요. 남들은 그걸 밟고 올라가서 지들은 성공한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무너지고. 살아남고 성공하려면요 냉정해지고 독해져야 합니다. 이거 내 자신한테 지금 하는 말입니다. 네. 나도 그렇게 못하고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요구할 것은 당당하게 요구하고요. 거절할 것은 주저하지 말고 냉정하게 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엄밀하게 말한다면요 착한 것과 지혜로움 또는 현명함은 확연하게 다른 문제입니다. 착하게 살되 지혜롭게 살아야 되고요.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절대로 이용당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친절한 행동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네. 그러나 절대로 호구 잡혀갖고 등신소리 듣는 그런 짓은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의 냉정함과 모진 마음이요 전국적으로는 당신의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 것입니다. 당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독하게 사십시오.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는 이야기는요 닭 강아지 개뿔 뜯어먹는 소리예요. 제가 웃기는 얘기 하나 할게요. 끝으로. 네. 점 한 번 보고 간 사람이요 나보고 치사한 놈이라고 욕해도 좋아요. 네. 수많은 사람은 점을 볼 거 아닙니까? 어느 날 전화가 와요. 저기 제가 운전 중인데요 어디 가셔요? 예 제가 스피커폰으로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기도 갑니다. 법사님 산에 가서 제 초도 좀 켜주시고요. 점 한 번 보고 가가 무슨 초를 켜달라고. 내가 어이가 없어요. 예? 그만들 합시다. 그리고 잘해주면 지들 권리인 줄 알아요. 꼴값들을 떨어요. 자 여기서 끝낼게요. 감사합니다.